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태백시는 그의 겨울 기록적인 폭설에 휩싸였다. 2월의 마지막 주말, 눈은 쉬지 않고 내려 이미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한 집 안에 머물며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 있었지만 두 청년의 발걸음은 그 차가운 대자연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윤재야, 이런 날씨에 하필 산책이라니 우리가 미쳤지. 청도연이 두꺼운 패딩 점퍼를 더 단단히 여미며 말했다. 김윤재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시 생활에 찌들대로 찌든 친구를 위한 특별 처방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맑은 공기,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하잖아. 두 사람은 대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윤재는 지방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로, 도연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프로그래머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우정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윤재의 고향인 태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맑은 공기는 좋은데 이 공기가 내 코와 폐를 얼려버릴 것 같아. 도연이 불평했지만 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하얀 눈이 덮인 소나무 숲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다. 눈 위로 내리쬐는 햇빛이 반사되어 주변은 마법처럼 반짝였다. 두 사람은 윤재의 할아버지 댁 근처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윤재는 어린 시절 이 길을 수없이 걸었고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사랑했다.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이 길에서. 윤재가 추억을 이야기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저기 뭔가 있어. 도연도 멈춰서 윤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약 50m 앞 눈 속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눈더미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생명체였다. 개인가? 도연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발자국 소리를 지워버렸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정말 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고 하얀 진돗개였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살아있어. 윤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 윤재의 시선이 개 옆에 작은 형체로 향했다. 개는 자신의 몸으로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아, 여기 아이가 있어. 개 옆에는 작은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약 8, 9살로 보이는 소녀는 파란 입술과 창백한 얼굴로 의식이 없어 보였다. 진돗개는 자신의 체온으로 소녀를 보호하려는 듯 꼭 붙어 있었다. 윤재는 즉시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재빨리 소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느리고 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심각한 저체온증이야. 당장 치료가 필요해. 윤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외투를 벗어. 도연은 즉시 자신의 두꺼운 파카를 벗어 소녀에게 둘렀다. 윤재는 의사용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그 안에서 비상용 담요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담요로 감쌌다. 119에 전화해. 윤재가 말했다.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려줘. 이 아이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쪽 산책로예요. 네,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심각한 저체온증 같아요. 개도 한 마리 있는데 역시 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윤재는 소녀를 안아들었다. 소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상황을 판단했다. 체온이 너무 낮으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 손상의 위험도 있었다. 시간이 생명이었다. 구급대가 오는데 최소 30분은 걸릴 거래. 도연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접근이 어렵대. 윤재는 결단을 내렸다. 할아버지 집까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거기서 1차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리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돗개를 안아들려고 했지만 개는 힘이 없어 보였으나 소녀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얘가 소녀를 지키려고 해? 도연이 놀라며 말했다. 윤재는 생각에 잠겼다. 이 개가 소녀를 지켰던 것 같아. 아마 체온을 나눠주면서 개도 데려가자. 도연은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들었다. 예상보다 무거웠지만 개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하게 신음하며 소녀 쪽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착한 아이. 도연이 개를 달래며 말했다. 네가 지켜준 아이를 우리가 도울 거야.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왔던 길을 서둘러 되돌아갔다. 눈이 깊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들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약 15분 후 그들은 윤재의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다. 할아버지, 응급 상황이에요. 윤재가 문을 열며 소리쳤다. 70대 중반의 김호준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거실에서 나왔다. 40년 넘게 시골 의사로 일했던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저 방으로 데려가거라. 호준 할아버지가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윤재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도연은 진돗개를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온돌 위에 뉘었다. 호준 할아버지는 이미 의료 가방을 들고 와 있었다. 체온 확인부터 하자. 호준 할아버지가 말했다. 체온계로 측정한 소녀의 체온은 28도였다. 심각한 저체온증이었다. 천천히 체온을 올려야 해. 호준 할아버지가 말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위험할 수 있어. 세 사람은 소녀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호준 할아버지는 전기장판의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따뜻한 물병을 소녀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근에 놓아 핵심 체온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진돗개에게도 비슷한 처치를 했다. 개의 체온도 낮았지만 소녀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다. 이 개가 소녀를 살렸어. 호준 할아버지가 진돗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의 체온을 희생해가며 아이를 보호한 거야. 윤재는 소녀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다.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호흡도 규칙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경미한 동상이었다. 이 아이가 누구지? 도연이 물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있게 된 걸까?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근처 마을의 아이인 것 같은데 복설 때문에 길을 잃었을 수도 있어.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도연이 달려나가 구급대원들을 안내했다. 2명의 구급대원이 의료 장비를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소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이어받았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 구급대원이 말했다. 태백시립병원이 가장 가까운데 중환자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다른 구급대원은 진돗개를 살펴보았다. 이 개도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동물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도연이 자원했다. 20분 후 소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윤재도 함께 탔다. 도연은 할아버지의 차를 빌려 진돗개를 태백시에 있는 유일한 24시간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태백시립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의료진은 즉시 소녀에게 달려들어 치료를 시작했다. 소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체온을 서서히 올리는 치료를 진행했다. 윤재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는 소녀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심각한 저체온증은 심장마비, 심부전, 뇌 손상 등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나왔다. 소녀의 상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체온이 32도까지 올라갔고 심장 리듬도 정상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녀의 신원은 확인되었나요? 아직이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실종 신고가 들어온 어린이와 일치하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윤재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했다. 걔는 어때? 수의사다 지금 치료 중이야. 도연이 대답했다. 진돗개 수컷인데 나이는 약 5살 정도래. 저체온증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더라. 다행이다. 개목걸이나 칩은 있어? 목걸이는 없었어. 칩 확인은 아직 안 했대. 지금 체온 안정화가 먼저래. 윤재는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진돗개가 눈 속에서 어떻게 그 소녀와 함께 있게 된 걸까?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심이 매우 강한 개잖아. 그러게 소녀의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 잃은 소녀를 우연히 발견하고 지켜준 건가? 그들의 대화가 계속될 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다. 윤재는 전화를 끊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한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접수대에 서 있었다. 제 딸이요, 서윤이.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눈 속에서 발견된 아이라고요? 윤재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눈 속에서 발견된 소녀의 어머니신가요? 여성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윤재를 바라보았다. 네,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제 딸 이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병원에 있다고.
제가 친구와 함께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윤재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상태는 안정되고 있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개 한 마리가 함께 있었어요. 진돗개인데 그 개가 딸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의 눈이 커졌다. 해리요? 우리 집 진돗개예요.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찾으러 나갔는데 해리도 같이 사라졌어요. 그 아이가 서윤이를 찾아낸 거군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이서윤 양의 어머니신가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딸은 괜찮나요?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의식도 서서히 회복되는 중입니다. 따라오세요. 딸을 볼 수 있습니다. 윤재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뒤에 남았다. 그는 다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걔 이름이 해리야. 소녀의 진돗개였어. 윤재가 말했다. 정말? 그럼 모든 게 이해가 돼. 도연이 대답했다. 그런데 수의사가 방금 칩을 확인했대. 등록된 정보가 있어서 주인에게 연락 중이래. 그 주인이 바로 소녀의 어머니일 거야. 박지연 씨라고 하셨어. 도연은 즉시 수의사에게 그 정보를 전달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맞아. 등록 정보에 박지연 씨로 되어 있대. 내가 상황을 설명했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걔가 여기 있다고 알려달라고 했어.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이제 두 생명 모두 안전해. 동물병원에서 도연은 해리 옆에 앉아 있었다. 진돗개는 링거를 맞으며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수의사는 해리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는 정말 놀라워요. 김태영 수의사가 말했다. 체온이 상당히 낮았는데도 생명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원래 강인한 개지만 이 정도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건 정말 대단해요. 도연은 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가 그 아이의 목숨을 구했구나. 태영 수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해리의 정보를 확인했다. 해리는 4살 된 수컷 진돗개예요. 박지연 씨 가족이 서윤이가 5살 때부터 키웠네요. 건강 기록도 잘 관리되어 있어요. 예방접종도 모두 제때 맞았고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았어요. 정말 사랑받는 개였군요. 도연이 말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특히 충성심이 매우 강해서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죠. 해리가 서윤이를 찾아 나서고 자신의 체온을 희생해가며 보호한 건 그런 진돗개의 본능이 발현된 거예요. 도연은 감탄했다. 정말 놀라운 개네요. 태영 수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 중에 백구 이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6.25 전쟁 때 주인과 헤어진 진돗개가 3년 후에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주인을 다시 찾아간 실화예요. 그만큼 진돗개의 충성심과 기소 본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대화 도중 태영 수의사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도연에게 말했다.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이의 의식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계속 해리를 찾고 있대요. 해리의 상태가 안정적이니 가능하다면 병원으로 데려가도 될 것 같아요. 도연은 즉시 윤재에게 전화했다. 해리를 병원에 데려가도 된대. 서윤이가 깨어나서 해리를 찾고 있다면서? 그래, 서윤이가 의식을 찾고 첫 마디가 해리였대. 윤재가 말했다. 어머니가 계속 해리가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직접 보고 싶어해. 알았어, 지금 데려갈게. 도연은 태영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해리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다. 해리는 이미 깨어나 있었고 약간 지쳐 보였지만 이전보다 훨씬 활기가 있었다. 수의사는 해리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필요한 약과 주의사항을 도연에게 전달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도연은 해리에게 말을 걸었다.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 정말 용감했구나, 해리야. 태백시립병원에 도착하자 윤재가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해리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회복이 빠르네. 윤재가 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돗개는 정말 강인한 개래. 도연이 대답했다. 서윤이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체온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또렷해. 지금은 병실로 옮겼어. 그들은 해리를 데리고 병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그들을 맞았다. 원래는 개를 병실에 데려오는 것이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만 간호사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짧게 면회해 주세요. 윤재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병실 문을 열자 해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병실 침대에는 서윤이가 누워 있었고 지연 씨가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해리, 서윤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해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힘을 얻은 듯 앞으로 달려나갔다. 도연이 그의 목줄을 붙잡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인도했다. 해리는 침대 옆에 서서 꼬리를 흔들며 서윤이의 손을 핥았다. 서윤이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약한 손으로 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한 해리. 지연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해리야. 내가 우리 서윤이를 구했구나. 윤재와 도연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미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았다. 생명을 구하는 경험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었다. 저 두 분이 우리 서윤이를 구해주신 분들이죠? 지연 씨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윤재고 이쪽은 제 친구 정도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해리예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발견했을 뿐이죠. 그래도 두 분이 아니었다면?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서윤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윤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윤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사의 빛이 있었다. 고마워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틀 후 서윤이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처음에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우려했지만 서윤이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해리도 완전히 회복되어 병실 방문이 허락되는 시간마다 서윤이의 곁을 지켰다. 윤재와 도현은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그들은 서윤이와 지연 씨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서윤이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오늘은 어때, 서윤이? 윤재가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서윤이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해리와 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맑아졌다.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서윤이가 밝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이나 모레 퇴원해도 될 것 같대요. 지연 씨는 안도의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처음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까 너무 걱정했는데. 서윤이가 강한 아이인가 봐요? 도연이 말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기억나니, 서윤이? 서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 학교가 일찍 끝났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다니던 지름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너무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내가 집에 늦게 오자 해리가 초조해했어. 지연 씨가 말했다. 평소에도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서윤이가 오지 않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해리가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 해리는 마치 이야기를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해리가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서윤이가 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길을 잃고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해리가 나타났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해리가 저를 감싸 안고 누웠어요. 윤재와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발견했을 때 해리가 서윤이를 감싸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해리가 네 체온을 유지시켜준 거야. 윤재가 말했다. 그게 네 생명을 구한 거지.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가 없었다면?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 씨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모두 무사히 돌아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서윤이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도연이 해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폭설 속에서 냄새를 맡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지연 씨는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특별해요.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였거든요. 사실 해리는 서윤이의 아버지가 데려온 개였어요. 서윤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윤재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 아버지는? 지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군 출신이었는데 제대 후에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일을 했어요. 해리는 그가 직접 훈련시킨 마지막 개였죠. 남편이 사고로 쓰러졌을 때도 해리가 곁을 지켰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해리는 마치 그 이야기를 이해한 듯 가만히 서윤이의 손을 핥았다. 해리는 제 두 번째 아빠예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해리가 널 지켜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윤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도연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눈 속에서 소녀와 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약속의 증거를 목격한 것이었다.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동물이에요. 지연 씨가 말을 이었다. 남편이 늘 말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그리고 한 번 마음을 준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도연이 감탄했다. 해리의 충성심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와 도연이 병원을 나설 때 그들은 전에 없던 따뜻함을 느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 윤재가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와 해리를 발견한 것도 기적이었지. 그 넓은 눈밭에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해리가 우리를 발견하게 한 것일 수도 있어. 윤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찾은 게 아니라 해리가 도움을 요청한 거야.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나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래. 윤재가 대답했다. 그리고 서윤이와 해리의 인연도 계속 지켜보고 싶어. 서윤이가 태어나는 날 병원 앞에는 작은 환영 행사가 열렸다. 지연 씨의 친구들과 서윤이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태영수 의사까지 모두 모여 서윤이와 해리의 귀환을 축하했다. 윤재와 도연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다. 서윤이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밝고 건강해 보였다. 해리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옆을 지켰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 씨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우리 서윤이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서윤이의 담임 선생님인 이민지 선생님이 다가와 서윤이를 안아주었다. 서윤아, 학교에서 모두 네 소식을 듣고 걱정했어. 빨리 건강해져서 학교로 돌아오렴. 네, 선생님. 서윤이가 밝게 대답했다. 태영수 의사는 해리를 검사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해리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말 강인한 개예요. 윤재와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제 서윤이와 지연 씨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다. 지연 씨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꼭 와주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윤재와 도연은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윤이의 회복이 완전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고 해리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서윤이의 집을 방문했다. 태백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해리가 먼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지연 씨가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윤재는 그 중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서윤이의 아버지임이 분명했다. 서윤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윤재와 도연을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식사 시간 동안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 씨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고 한국 전통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차렸다. 정말 맛있네요. 도연이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했다. 서윤이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군 생활 중에 요리사로 일했거든요. 제대 후에도 요리하는 것을 즐겼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윤재는 서윤이의 아버지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이승현 씨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군견 훈련을 담당했었다. 제대 후에는 구조견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산악구조대와 소방서에 훈련된 개들을 제공했다. 해리도 원래는 구조견이 될 예정이었어요. 지연 씨가 설명했다. 하지만 서윤이와 너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서 남편이 가족견으로 남겨두기로 했죠. 그런데 결국 해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셈이네요. 윤재는 생각에 잠겼다. 사실 해리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진돗개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해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난 후 서윤이는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눈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해리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서윤이가 수줍게 말했다.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저와 해리는, 윤재는 감동하여 그림을 받아들었다. 정말 고마워 서윤이. 이건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야. 도연도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너와 해리를 만난 건 우리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어.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윤재와 도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이 경험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결정했어. 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 올 거야. 윤재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정말? 갑자기 그런 결정을? 도연은 미소 지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한동안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어. 그리고 서윤이와 해리를 만난 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고? 태영 수의사와 이야기했어. 그의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IT 지식을 활용해 동물병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할 수 있대. 그리고 나도 개를 한 마리 입양하려고 해. 윤재는 놀랍고도 기쁜 마음으로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 도연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넨 서울로 돌아갈 거야?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나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 지방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 큰 병원보다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은 단순히 소녀와 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도 새롭게 찾게 된 것이었다. 봄이 태백시에 찾아왔다. 겨울에 눈이 녹고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서윤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갔고 해리는 변함없이 그녀의 등하굣길을 함께했다. 윤재는 태백시립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도현은 태영수의사의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구조견 센터에서 다래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를 입양했다. 다래는 훈련 중 다리를 다쳐 구조견이 될 수 없게 된 개였지만 도연에게는 완벽한 동반자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재와 도연은 서윤이, 지연 씨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해리와 다래는 함께 뛰어놀며 즐거워했다. 다래가 해리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처음에는 다래가 낯선 개에게 경계심을 보일까 걱정했는데 해리를 만난 순간부터 친구가 됐어요. 서윤이는 두 개를 부르며 간식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행복해 보였다. 겨울의 악몽은 이제 먼 기억이 된 것 같았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서윤이가 작은 앨범을 꺼냈다. 학교에서 해리의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모두들 해리가 정말 용감하다고 했어요. 윤재는 앨범을 펼쳐보았다. 서윤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과 함께 해리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의 영웅 해리라는 제목과 함께 서윤이, 해리, 윤재,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정말 멋진 발표였겠구나. 윤재가 감탄했다. 지연 씨가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서윤이의 발표를 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감동받아서 지역 신문사에 이 이야기를 제보했대요. 다음 주에 기자가 인터뷰하러 온대요. 정말요? 도연이 놀라워했다. 해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군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도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견 훈련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윤재가 말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해리와 다래는 공원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그때 갑자기 해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공원 한쪽으로 달려갔다. 해리야. 서윤이가 불렀지만 해리는 계속 달렸다. 다래도 해리를 따라 달렸고 네 사람은 서둘러 그들의 뒤를 쫓았다. 공원 구석에 도착하자 그들은 해리와 다래가 작은 관목 아래를 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뭘 발견한 걸까? 도연이 의아해했다.
그때 해리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왔다. 그것은 작은 고양이 새끼였다. 고양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아마, 지연 씨가 놀라서 손을 입에 가져갔다. 저 아기 고양이 누군가가 버린 건가요? 윤재는 조심스럽게 해리에게서 고양이를 받아들었다. 새끼 고양이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나이였다. 아마도 버려진 것이 분명했다. 해리가 또 생명을 구했네. 도연이 감탄했다. 서윤이의 눈이 빛났다. 엄마, 우리가 이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해리가 고양이를 보호하듯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해리가 이미 결정한 것 같구나. 윤재는 고양이를 검사하며 말했다. 일단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도연아, 태영 선생님께 연락해 볼래? 도연은 즉시 전화를 꺼냈다. 모두가 고양이에게 집중하는 동안 해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해리는 정말 특별한 개야. 윤재가 감탄했다.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해리는 그저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라고. 그날 이후 고양이는 미르라는 이름을 얻어 서윤이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놀랍게도 해리는 미르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았고 둘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해리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을 넘어 전국 방송에까지 소개되었다. 눈 속의 기적, 진돗개 해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지연 씨의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개와 교감하는 법을 배우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윤재와 도연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태백 씨는 해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고 시청 앞 공원에는 해리의 용기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 아래에는 진정한 영웅은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측정된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1년 후 태백 씨는 또 다른 겨울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작년과 달리 온화했다. 윤재와 도연은 이제 완전히 이곳에 정착했고 서윤이와 지연 씨 그리고 해리와 미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지연 씨의 구조견 훈련센터는 승연기념 구조견 훈련센터라는 이름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센터는 이제 소방서와 산악구조대에 훈련된 개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윤재는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도연은 동물 보호와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모두 지연 씨의 집에 모였다.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 아래 해리는 미르와 함께 소파에 누워 있었고 달에는 그들 곁에서 졸고 있었다. 이제 1년이 지났네요. 지연 씨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윤재가 겸손하게 말했다. 진짜 영웅은 해리죠. 해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가져왔다. 선생님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녀는 윤재와 도연에게 각각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해리의 발자국이 찍힌 그리고 서윤이의 손바닥이 찍힌 작은 석고 장식품이 들어있었다. 그 아래에는 우리의 기적을 기억하며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윤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지연 씨도 그들에게 선물을 건넸다. 이건 작지만 저희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해리가 서윤이를 구한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이었다. 지연 씨가 직접 글을 쓰고 서윤이가 그림을 그린 책이었다. 제목은 눈 속에서 찾은 희망, 진돗개 해리의 이야기였다. 이 책을 출판하려고 해요. 지연 씨가 설명했다. 수익금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할 거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재와 도연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도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윤재는 서윤이에게 응급 의료 키트와 함께 작은 의사 가방을 선물했고 도연은 자신이 개발한 앱을 담은 태블릿을 선물했다. 그 앱은 해리와 미르 그리고 달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건 해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도연이 마지막 선물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제작된 구조견 조끼가 들어있었다. 조끼에는 태백 씨 명예의 구조견 해리라고 쓰여 있었다. 해리는 마치 선물을 이해한 듯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다. 서윤이가 조끼를 해리에게 입혀주자 해리는 더욱 당당한 모습이 되었다. 내년에는 해리가 공식적으로 구조견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지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해리의 이야기를 듣고 동물과 사람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배울 거예요.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창가로 다가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작년의 혹독한 눈보라와 달리 오늘의 눈은 부드럽고 평화로웠다. 눈이 이제는 두렵지 않네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눈을 볼 때마다 해리와 선생님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기적도. 윤재는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맞아, 서윤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어. 우리가 그날 너와 해리를 발견한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모두 기적이지.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해요. 지연 씨가 말했다. 이건 우리의 첫 번째 기적의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들은 따뜻한 벽난로 앞으로 돌아와 함께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다. 해리, 미르, 그리고 달에도 그들 곁에서 평화롭게 쉬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이 지났다. 태백 씨는 변화했지만 해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눈 속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국의 많은 아이들에게 읽혔고 그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서윤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해리의 영향을 받아 수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해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여전히 서윤이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승연기념 구조견 훈련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지연 씨는 동물 복지에 관한 강연을 위해 전국을 다니길 기도했다. 센터에서 훈련받은 많은 개들이 산악구조대와 소방서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윤재는 태백시립병원의 응급의학과장이 되었고 도연은 성공적인 동물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었다. 그의 앱 반려동물과 함께는 전국의 수백만 반려동물 주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그들은 모두 태백시 공원에 모였다. 공원 중앙에는 해리의 동상 옆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기념비로 사람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감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네요. 지연 씨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해리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서윤이는 이제 키가 많이 자라 있었다. 그녀는 해리의 목줄을 잡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해리의 얼굴에는 흰 털이 많이 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충성스러웠다. 해리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서윤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시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5년 전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마리의 용감한 진돗개 해리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제막합니다. 기념비에 천이 내려가고 그 모습이 드러났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에는 해리가 서윤이를 보호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눈 속에서 찾은 희망,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진돗개 해리에게 바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2025년 태백시 시민일동. 해리는 자신의 동상을 바라보는 듯했다. 서윤이는 무릎을 꿇고 해리를 안았다. 고마워 해리야. 넌 내 영원한 친구야. 윤재와 도연 그리고 지연 씨도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달에는 이제 훈련된 구조견이 되어 많은 임무를 수행했고 미르는 커서 우아한 성묘가 되었다. 모두가 해리 주위에 모여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도연이 말했다. 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어요. 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나는 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기회였죠. 그리고 해리는 그 기회를 기적으로 바꾸었어요. 윤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봄하늘 아래
그는 지난 5년간의 여정을 생각했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 이제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다. 해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윤재가 천천히 말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자신보다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그들의 발치에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발자국을 남겼다. 기념비 앞에 모인 시민들은 해리에게 경의를 표했다. 많은 아이들이 해리에게 다가와 쓰다듬었고 해리는 모든 관심을 인내심 있게 받아들였다. 서윤이는 해리의 목에 걸린 특별한 메달을 자랑스럽게 매만졌다. 그 메달에는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표였다. 해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해리처럼 다른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제가 해리에게 보답하는 방법이니까요. 태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5명의 친구와 2마리의 개, 그리고 1마리의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함께 산책로를 걸었다. 바로 그 눈 덮인 산책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눈 대신 봄꽃이 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눈보라가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깨달았다. 이게 바로 기적의 힘이에요. 지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의 순간, 하나의 선택, 그리고 1마리의 용감한 개에 의해 영원히 변화된 거죠. 서윤이는 해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리야, 넌 내 수호천사야. 영원히 함께할 거야. 약속해. 해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서윤이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같은 약속을 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태백의 산들을 붉게 물들였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해리의 발자국은 흙 위에 잠시 남았다가 사라졌지만 그가 그들의 삶과 마음속에 남긴 든 발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눈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진돗개 해리의 용기와 사랑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